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회사들이 있고 경기에 따라서만 이렇게 네. 변동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유통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리레이팅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화로 인해 가지고서 뭐 가전양판,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 이렇게 다 타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식품 온라인 시장이 최근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온라인 시장이 작년에 50% 성장을 했고요. 국내에서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리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월마트가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식품 온라인 시장은 일반 온라인 시장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왜 대형 그 백화점 업체들을 치고 들어가냐라고 하게 되면 왜 백화점 업체들이 힘들게 만드냐 하게 되면 유통 시장의 두 가지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가정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가정을 깨트려요. 왜냐하면 백화점 하나 지을 때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서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너무 다르고 현저하게 작죠. 그 다음에 또 마진에 대한 가정을 깨트리게 돼요. 뭐냐게 되면 이게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종 산업에서 이제 1등하는 다른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들이 끼우끼우거려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근데 유통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집계액이 제일 힘들어요. 집계. 손님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업은 뭐냐 하게 되면 부동산업이었어요. 목 좋은 곳을 찾아야 돼요. 목 좋은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탁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트래픽을 즐기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 가운데서 이 가장 어려운 집계획을 이미 끝내놓은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세 개구나. 첫째가 SKT. 2,500만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죠. 두 번째가 네이버. 한국에 네이버 아이디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카오. 카카오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집계획 다 해놨으니까 나도 유통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게 되면 유통에서 돈 벌려는 생각이 없어요. 유통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쇼핑 해가지고서는 돈 벌지 않아요. 검색 카테고리 확대해요. 거기서 검색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트래픽을 유입하면서 거기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유통업체들은 유통 수수료 뭐 20-30% 받아가지고서는 고정비 빼고서 마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도 마찬가지고 뭐 유통 수수료 가지고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의 판매 수수료가 얼마냐 게 되면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5%. 일반적으로 면세점이 40%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홈쇼핑이 한 30% 초중반, 그리고 백화점이 한 25%에서 30%, 대형마트 25% 정도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비자들도 대환영, 벤더들도 거기 입점해 있는 회사들도 브랜드 업체들도 대환영이에요.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고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거기다 페이백을 해줘요. 그걸 다 3% 페이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유통업체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이버는 유통 자체로는 수익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비가 되게 많이 일어나죠. 물건 싸니까. 대신에 광고 마케팅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가정이 깨졌단 말이죠.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가정이 깨졌고, 그리고 마진에 대한 가정이 깨졌는데 식품 온라인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식품 온라인 시장은 기존의 온라인 유통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많은 캐펙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를 하면서 당일 배송을 또는 이길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TV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사진이 있는 게 그대로 우리 집으로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싱그런 배추가 그대로 오면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재고로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콜드체인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CA 저장고라든지 컨트롤드 어트모스피어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시금치가 똑같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배, 사과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산소를 빼요. 이게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잎이 누렇게 뜨고 막 하는 거 산화된다고 막 하는 건데 그런 산화되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트나 그 롯데마트와 이마트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산지에서 직매입을 해요. 뭐 가도 논산시장에서 안 사고. 왜냐하면 재고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원산지에서 그냥 밭대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가도 싸겠죠. 마켓컬리나
마켓컬리나 이런 쿠팡 그런 회사들은 바닥에 이렇게 못 사요. 왜냐하면 재고를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내일 모레 글피 이때 팔릴 것들만 사놔야 돼요. 안 그러면 폐기 손실이 너무 커지게 돼요. 온라인 식품 온라인 시장에도 신선식품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또 뭐냐게 되면 시든 걸 못 팔아요. 이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시들면 좀 싸게 팔아요. 한 30% 할인. 그러면 이제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본 다음에 그래 나 이 가격이면 살게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거래가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릴 제품만 사놔야 되고 그러니까는 양이나 카테고리 측면에서 한정적인 그런 설비 투자를 이미 이마트는 해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이게 소비가 빨리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좀 밀렸어요. 근데 그런 캐펙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는 게 작년 2월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PP센터,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이 공산품 팔리던 매장을 갖다가 이제 이 식품 온라인 배송 기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완료되면서 이제 쭉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보기 쇼핑의 포털 사이트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유통의 트렌드 가운데 큰 축 하나,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을 한국에서는 이마트,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마존이 홀푸드마켓 인수하면서 2018년도에 식품 온라인 시장 미국에서 1등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마트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서 지금 치고 나갔어요. 2019년에 깨졌어요 아마존이. 뭐 깨졌다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월마트 왜냐하면 아마존은 이게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홀푸드마켓 얼마 규모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물류 배송 기지를 별도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조 원이 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뭐 주가만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기자들이 이제 가가지고서 월마트한테 아니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많이 해야 된다는데 식품 온라인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그런 투자가 필요 없느냐 했더니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3,500개 매장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 배송하면 돼. 신규 투자 없이 그냥 바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식품 온라인 시장은 다시 월마트가 1등을 차지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잠깐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약간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작년으로 아마 절대적인 1등으로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절대적인 그 수준 자체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마트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시장 선전율 비교해보게 되면 훨씬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식품 온라인 시장을 앞으로도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현재 이마트 주가가 이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충분히 더 대평가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백화점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게 주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11배 뭐 그 이상 주기는 힘든 건데 PER로.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배 언저리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월마트가 지금 한 20서너 배 정도 받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구나 트레이더스라든지 노브랜드 이것도 글로벌 유통의 하나의 큰 트렌드거든요. 창고형 대형마트라든지 PB 전문점.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마트가 선도하고 있어요. 글로벌리 보게 된 코스트코가 선도하고 있고 유럽의 알디나 리들 같은 그런 PB 전문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글로벌 유통의 트렌드를 다 이마트가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가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1월 들어서 이제 쿠팡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확 오르는 모양새였어요. 그게 이제 4분기 실적을 미리 선반영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훨씬 잘 나왔죠. 그 다음에 12월달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쿠팡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또 갔던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연구원님 나오신 유튜브를 보면은 그때는 작년 중순쯤이었나요? 오히려 월마트는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이마트는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좀 반대 양상이에요. 이마트는 오르는데 월마트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월마트 주가는 현재 왜 그런 걸까요? 월마트는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었죠.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백화점이 더 좋을 거래요 아마. 연초 대비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간별로 달라지는 거고 지금이 어떤 시기냐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콜스라든지 제이시펜이나 시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거지만 중장기적으로까지 좋다고 음. 말하기 힘들 거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네. 지금은 작년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지금 오히려 조정 기간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월마트와 이마트의 그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고려를 하면은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도 앞으로 미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월마트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 더 오를 그런 폭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월마트를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 지금 뭐 인도까지도 월마트는 또 진출을 해가지고서 네네. 거기에서 실적을 또 도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월마트는 뭐 지금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상승 여력은 아직 좀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생각하고 종류에 따라 있는 다르죠. 그러니까는 한국의 대형마트가 지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잖아요. 네네. 온라인 식품 온라인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잡아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실적이 엇갈리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미국은 뭐 월마트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그러니까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식품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 패권을 잡아가고 있느냐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다른 대형마트를 비교할 게 사실은 없고요. 워낙 월마트가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 정도 거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월마트가 워낙 매출 규모가 크죠. 네. 예. 근데 아무튼 주식은 미래를 같이 반영하는 거니까 지금 식품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이 되게 낮아요. 미국은 더 낮아요.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한국은 온라인 유통을 굉장히 글로벌리 선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인프라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식품 온라인 침투율이 10% 초중반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 온라인 침투율은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뭐 지금 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35%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가전 같은 경우에는 50%가 훨씬 넘습니다. 가전은 표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다 온라인으로 사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35%고 그러니까는 아직 그거에 비하면 초입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 남은 시장의 패권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월마트, 한국에서는 이마트가 잡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매출 비중은 작아도 투자 가치가 되게 높은 거죠.